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일 심포지엄에서 차량용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석사과정 성경입니다. 학교에 방문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회사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이와 같이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 시스템의 기본 용어 정리, 그리고 차량용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상태 지표인 SOX, 그리고 BMS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용어 정리 첫 번째로는 전지의 전압입니다. 전지의 전압은 양극과 음극의 전압차라고 할 수 있겠으며, 장표에 보신 바와 같이 0.2V의 음극 전압, 그리고 4.2V의 양극 전압이 측정된다면 이 전지의 전압은 4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형 전압입니다. 배터리에 부하가 연결되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의 전압이며 OCV라고도 부릅니다. 이 OCV는 뒤에서 설명드릴 SOX 배터리 상태 지표 중 SOC를 추정하는 데 주요하게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작동 전압은 부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이며 배터리 내부의 저항값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표현하는 전압으로 작동 전압 V셀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기전력은 OCV 평형 전압의 동력 관점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량입니다. 전지에서 용량을 표현할 때는 암페어아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용량은 실제 배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아닙니다. 물리계에서의 질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그 높이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와트아워로 표현됩니다. 충방전 속도 C레이트입니다. 배터리를 충전 또는 방전시키는 속도를 의미하며 충방전 전류를 전격 용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격 용량 10A의 배터리를 1C레이트로 방전한다면 1시간 동안 10A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2C레이트로 방전한다면 20A로 30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10A의 배터리를 1C레이트로 방전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C레이트는 전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1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배터리 성능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온통용 전지입니다. 18650 중에 18은 지름을 뜻하고 650은 높이를 뜻합니다. 평균 전압은 3.7V에 용량은 2.6A짜리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로 테슬라 모델 S의 경우 18650 배터리가 7000개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은 양의 배터리의 개수를 높은 용량의 제품을 밀어 넣으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로 넘어오면서 21700의 배터리로 변경되었고 실질적으로 4400개 정도의 배터리가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에너지 밀도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기존의 21700보다 용량이 다 5.5배 정도 높은 48600에 대한 로드맵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차량용 배터리 팩입니다. 배터리의 단위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셀, 모듈, 팩 이런 구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셀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통형 배터리를 이렇게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들을 직병렬 조합으로 이렇게 제작된 개수로 묶어서 조립한 제품들을 모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에서의 최종 형태인 배터리 모듈과 BMS 그리고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런 항목들이 포함된 시스템을 배터리 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배터리 팩의 요구 조건은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지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조금 파악해 보자면 실제로 셀 성능의 균일도 그리고 정기적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접지와의 어떤 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계적 내구성 그리고 진동 충격 내구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적인 부분들 때문이라도 부품 구성에 대한 단순화나 조립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장표에서 보시는 이미지는 코나 EV 360V급의 배터리 팩의 내부 구조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셀이 직병렬 조합으로 제작된 모듈이 각각의 지금 총 12개의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 모듈들은 각각의 CMU라는 셀 모니터링 유닛을 통해서 배터리의 상태라든지 전압, 전류, 그리고 온도 등이 모니터링 됩니다. 이렇게 CMU로부터 셀 전압, 온도, 그리고 전류 등의 정보를 BMS가 제공받아서 배터리의 상태 지표 SOX를 추정하고 배터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BMS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SOX. 네, SOX는 배터리 상태 지표라고 표현하고 실제로 거기 안에는 SOC, SOH, SOP 여러 가지들의 배터리 상태 지표가 있습니다. SOC는 State of Charge, 그리고 SOH는 State of Health, SOP는 State of Power라는 지표인데 실질적으로 SOC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OC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 그리고 잔존 용량에 대한 잔량, 즉 잔량을 말합니다. SOC가 100%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사용한 용량을 뺀 나머지 용량을 SOC라고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게이지와 동일한 목적으로 배터리의 남은 잔존 용량을 알기 위해서 센싱과 계산 추정을 통해서 SOC를 알아내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tate of Health, SOH입니다. 배터리의 건강 상태, 즉 퇴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즉 실제 공장에서 최초로 배터리가 생산됐을 때의 상태를 BOL이라고 합니다. Burst of Life라 해서 배터리가 수명이 그리고 다 했을 때, 이때는 EOL이라고 합니다. End of Life라고 해서. 네. 즉, 이 배터리가 10A라고 가정했을 때, SOH가 100%, 그리고 SOC가 100%라면 총 10A의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성능을 가진 배터리가 이 장표와 같이 열화가 발생해서 SOH의 용량이 50%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실제 배터리의 용량은 SOC가 100%임에도 5A의 출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SOC의 값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SOH에 따라서 가용한 배터리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S는 SOC와 SOH의 값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두 개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값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SOP입니다.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의 정도를 뜻합니다. 차량이 출발하거나 가속을 위해서는 방전해야 되는 최대 출력이 있을 것인데 배터리 팩이 모터 쪽으로 이런 최대 방전 출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판별할 때 사용합니다. 또 반대로 회생 제동 시에 지금 획득되는 발전기를 통해서 획득되는 전류를 충전해야 되는데 실제 이때 배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충전 출력을 판별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배터리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셀 밸런싱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팩 내부에 있는 배터리 셀들은 내부 저항 및 용량 퇴화 등을 통해서 실제로 성능의 편차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화면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셀 중에 3개는 3.8V, 그리고 하나는 4.2V의
어떤 성능 편차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셀들로 0.3V의 어떤 충전을 가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셀을 아까 좀 전에 4.2V 했던 셀은 4.5V로 허용할 수 있는 전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과충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셀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밸런싱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런 실시간으로 밸런싱을 수행을 해야 함에 의해서 실제로 밸런싱은 두 가지의 기법이 존재합니다. 패시브 밸런싱이라는 게 존재하고 액티브 밸런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 패시브 밸런싱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셀들 기준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3.8V, 4.21V의 셀들이 존재한다면 3.8V로 4.1V를 낮추어서 밸런싱을 시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용량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셀들을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발열시켜 결국 열화로 태워버려서 실질적으로 작은 값에 맞추도록 하는 구성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보다는 발열이 심하고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회로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현재 전기차에서는 가장 많이 채택하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 밸런싱입니다. 가장 높은 셀 기준으로 낮은 셀 전압값의 셀을 충전시켜서 밸런싱을 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지금 줄어들어 있는 셀에 대해서 충전을 통해 가장 높은 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밸런싱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발열이 적고 효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회로가 좀 복잡하고 가격이 높다는 점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BMS의 주요 기능은 결국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셀의 전압과 온도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결국 SOX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터리 상태 지표를 정확하게 잘 추정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어하는 게 BMS의 주요 기능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본다면은 전압과 전류 그리고 템프를 잘 측정해서 SOC, SOH, SOP에 대한 어떤 SOX 알고리즘을 정상적으로 잘 추정을 하고 셀 밸런싱을 통해서 셀들의 어떤 SOH 상태가 변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또 실질적으로 세이프티에 대한 내용으로 과충전과 방전을 좀 방지하고 그리고 쇼트 서킷을 통해서 회로에 영향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또 실제 상위 제역이 있다는 그 데이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통신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고 또 실제 배터리 상태라든지 그리고 실제 센싱에 대한 에러라든지 또 시스템이 혹시 비정상적으로 동작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진단 의혹들도 판단하는 게 실제 BMS가 해야 되는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페이지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팩의 구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BMS 마스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앞전에 계속 설명드렸던 BMU에 해당하는 어떤 볼테이지나 템프나 커런트들을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상위 제어기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OX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SOX를 추정해내는 그런 역할을 BMS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부분과 같이 각각의 직병렬 구조로 연결된 CMU들을 통해서 실제 BMS 슬레이브라고 표현되어 있는 CMU, 셀 모니터링 유닛을 통해서 각각의 전압이나 전류라든지 그리고 온도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리고 PRE라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는 제어기를 통해서 실제 비이클적으로 연결되는 하이 볼테이지들을 차단해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위와 같이 BMS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 참석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드리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